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금요일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부터 키워드 점검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5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호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했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재료들을 끌어당겨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우리 저희 네. 건설주 첫 번째로 꼽아봤는데, 좀 큰 그림에서 어떻습니까? 이 호재 많이 있잖아요. 의미를 둬도 되는지 괜찮은 지금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건설주를 보면서 참 싼데 네. 이렇게 싼 섹터도 있는데 왜 안 갈까? 네, 안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업황이 뭔가 받쳐줘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 IT도 마찬가지겠죠. 네. 지금 뭐 그렇다고 체력이 뭐 적잖아거나 뭐 상당히 부각을 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업황 때문에 짓눌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건설주도 똑같이 그런 상황인데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이 저평가가 해소될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뭔가 이제 스물스물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의미를 둘 만한 재료가 좀 눈에 띄실까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내 모멘텀도 있고 뭐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원전 뭐 여러 가지로 맞물린 쪽이 많은데 네. 이게 실질 수혜가 뭐 수익성 개선에 의미가 있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일단 이렇게 될 때는 네.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네. 싼 건데 원래 뭐 지금 부동산 경기 보면은 뭐 누가 부동산을 지금 사려고 한 사람이 없죠. 지금요.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정체가 되고 있는 이런 경기 흐름만 보게 되면은 아예 건설주 안 돼. 그러다가 금리 인상기 안 돼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씩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네옴시티 이거는 근데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멀었고요. 네. 우리가 또 수주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랄지 모르는 게 또 중국이 지금 좀 많이 수출했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더라고요. 그거는 어차피 그쪽은 수익성이 아닙니다. 뭔가 일할 게 필요해요. 아하. 네, 그래서 약간 대규모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 같은 경우는 일단 앞뒤 안 가리고 수주하는 측면들이 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당연히 밀리죠. 근데 네옴시티나 이 그림이나 조감도를 봐서 또 앞으로 나가는 네옴시티의 방향을 봤을 때 MBS라고 하는 이분은 되게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쪽에 관심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얘기하듯이 그냥 일반적인 도시 짓고 거기다가 뭐 건물 좀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더 구체화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일단 건설주 쪽에서는 기대감이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우리 건설주 쪽에는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약간 희망이 쌓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네. 네옴시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옴시티를 통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또 원전 쪽은 뭐 현대건설부터 뭐 몇몇 건설사들 네. 대부분 다들 건설에 대해서 그래도 한 가닥 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왜 대우건설이 그렇게 인정을 못 받나 싶기도 합니다. 현대건설만 가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대우건설도 원전 플랜트 쪽 들어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쪽도 좀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16일이죠. 이때 정부의 공급 대책 관련된 쪽에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기대감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제일 또 크지 않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장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플러스 알파가 저는 중요한 것보다 거기서 뭘 해주느냐라는 쪽.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 쪽에서는 다른 거 모르겠고 진짜 돈 되는 장소에서 돈 되는 쪽에서 집 짓게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슈나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쪽의 이슈들을 얼만큼 잘 요리를 해서 발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설주의 분위기가 기대감이라고 봐도 되는 걸지 아니면 워낙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큰 네. 틀에서 거기까지인지 그에 대한 분석도 살짝 궁금해요. 호재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다고 뭐 업황이 확 턴하는 모습들은 아직 안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변화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싸다는 논리와 기대감들이 맞붙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변화가 이제 16일이다 보니까 연휴 끝나고 바로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쯤 정도쯤에 움직이되 발표 나고는 또 저희가 셀론
뭐 이런 것도 될 수 뉴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조심하되 그래도 여전히 싸다. 여기 포인트를 맞추면서 선별적인 종목 뭐 특히 제가 보기에는 건설사 5대 건설사 중에서 가장 싼 종목은 DLENC 같습니다. 이런 쪽이라든가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우건설도 해외 건설이나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원자력 관련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현대건설은 좀 많이 갔다. 그럼 대우건설도 같이 좀 보조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가 예상될 종목 쪽으로 좀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16일 날 대책 발표 그 모멘텀 좀 주시를 해보시고요.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종목 중심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크래프톤 중심입니다. 게임 쪽 오늘도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네. 크래프톤이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가장 시초가에 강했던 종목 중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크래프톤일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올라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와, 이 실적, 이 모멘텀이 이렇게 커 생각하다가 가장 많이 흔들린 대형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많이 잠잠하죠? 네. 이런 걸 크래프톤 기준으로 본다면 게임주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2번쯤이나 3번쯤에 카카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오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또 있어요, 오늘? 예. 아이, 잠깐만 기다려보시고 깜짝이야. 네. 게임 어제 했던 거 약간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리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어차피 성장주 쪽의 종목들 움직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게임주보다는 크래프톤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증권사 리포트 나왔었습니다. 나오면서 일단 크래프톤이 지금 기대감 낮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3분기 때는 성수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 여름방학 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맞물리는 이런 변화들 요거를 좀 더 기대한다는 쪽에 성수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또 그 연말에 나오는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이 또 게임이 한 700만 장은 팔릴 것이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것 같은데 근데 리포트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서 올해 기대감은 있는데 2023년은 자신이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에 반영될 시기를 어느 정도 봐야 됩니까? 대표님, 이달 들어서만 좀 네. 많이 오른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라서요. 그래서 아마 앞장만 보고 이거 네. 괜찮다고 하다가 매수했는데 보니까 뒷장에는 내년은 별로랬는데 그래서 다시 내려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크래프톤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먹여 살렸던 걸출한 스타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걸 가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도 계속 돈 버니까 좋을 거야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즉 이거는 꾸준하게 들어가 있고 성장을 뭔가 보여줄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이건 게임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해. 그러면 배당 많이 주고 그러면 그냥 우리 이 회사 좋아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정체 또는 하향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다가 뭔가 성장에 대한 얘기를 던져줘야 네.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게임사들이 거기다가 이제 실적 성장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도 못 되고 있어요. 이번에 게임사들 실적 발표된 거 쭉 보게 되면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게 크래프톤은 그나마 낫습니다. 나머지 회사들 보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 치여 살아요. 근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보니까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단기성, 일회성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대박이 뭐 저희 속된 말로 나기 전까지는 이 턴어라운드는 힘들다고밖에 저희 해석할 수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안고 좋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실적 가지고 부진하게 나오거나 좀 정체된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좋다. 인정할 테니까 게임 진짜 히트할 만한 거 멋진 거 보여다오. 이게 지금 핵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을 때는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실적 기반이 흔들린다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는 게임 흥행할 거를 기대를 하면서 움직이는 정도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얘기하는 성장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는 종목들의 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좀 약하다.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감안하고 보자라고 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막 움직이다가 꺾인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탈출해야 되겠죠. 언제라도 조금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고 신장 모멘텀을 좀 당분간은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게임주는 보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는 네. 그러면 진짜 흥행할 것 같은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좀 기대감이 높겠죠. 실적이 지금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정리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슈화되고 있는 다음 키워드 로봇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산업 자동화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마존 인수 그리고 오늘도 이제 방산 쪽과 맞물려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좀 추가된 거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로봇주 일단 조금 많이 갈래가 나뉘어서요. 지금 이 로봇 섹터를 리드하고 있는 대장주는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네, 오늘 또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예. 네. 사족 보행 대테러 진압 로봇.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산이란 이슈랑도 맞물리면서 네. 산업 자동화 쪽에 쭉 들고 일어서다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수급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처음에는 산업용 쪽 자동화로 갔다가 네네. 서비스용으로 갔다가 이제는 또 이런 방위산업 방위산업 쪽으로? 네. 아니면 조금 있다는 그런 것도 나올 겁니다. 뭐 구조용 아니면 사람이 닿기 힘든데 가서 뭐 구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네네. 로봇들 또 이러면서 이제 저희 실생활에 피부로 다가가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게 로봇이 한다. 네. 라는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개발입니다. 아유 이거 뭐 그래요? 도구풋 이게 아니고요. 네네. 네.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네네. 네. 뭐 그것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하는데 강아지처럼 지금 생겼어요. 개발 진행 중. 네. 이게 또 대테러면은 앞에 무기도 달려 있겠죠. 뭐 그렇겠죠. 진압을 해야 되다 네네. 보니까 뭐 근데 그게 이제 빠지고 구호용품이 달렸다. 그러면 이제 또 뭐 어떤 건물이 무너졌을 때 네.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가서 또 이제 구호용품을 전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러면은 대표님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걸까요? 지금 개발단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 필드가 넓으니까? 로봇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항상 긍정적이었고, 근데 이게 이제 용도로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용화가 아니라 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반응하는 것 정도는 일단 기대감으로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보는데 그게 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성은 읽어보니까 뭐 솔직히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 떠나서 이제 가장 또 피부에 와닿는 거는 그래도 삼성이겠죠. 삼성이 지금 웨어러블 로봇부터 네. 그리고 또 2019년도부터 CES마다 보여줬던 걸 보게 되면 뭐 삼성 케어, 뭐 삼성 아이, 삼성 보시죠. 삼성봇 케어, 삼성봇 아이 뭐 이런 것들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아마 시리즈를 이렇게 내놓겠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상용화돼서 이제 와 가격이 얼마고 네네. 이걸 했더니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쪽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점점 더 가시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건 맞는데 주가가 좀 다들 오르다 보니까 타이밍은 좀 보자란 관점 쪽에서 근데 오늘은 약간 산업 자동화 쪽에서 먼저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쪽 이쪽을 네. 말씀드리게 되면은 종목 쪽에서 M2I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가 네네. 회사 매각 얘기로 한번 쭉 올랐다가 쭉. 지금 또 약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네. 기술력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카다라고 하는 시스템과 함께 나오는 이 산업용 자동화 이쪽에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동차 쪽에서 벌써 자동화 영역을 보여줬고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정체됐다가 이제 부각을 받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술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로봇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네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들고 오지 않았지만 카카오 그룹주 중에 한 종목을 저희가 여기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너무 안 들어가면 좋아하시네요. 섭섭하신 거죠? 네, 네, 섭섭하니까 네. 마침 이슈가 있더라고요. MSCI 정기 변경 이슈에 움직이는 두 종목입니다. 한 종목은 이번에도 제외가 됐고 한 종목은 예상대로 퇴출되면서 조금 더 기대감을 쌓았던 쪽이 더 빠질지 그리고 이달 말에 매물이 더 빠질 걸 대비해서 보유자분들 대책이 필요할지 궁금해서 두 종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저희 각각 짧게 보유자분들 전략 취하시면 좋을까요? 오늘 살짝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결론은 네. MSCI가 주가의 수급적인 이슈는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수급 보관될 때가 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는 항상 뭐 그래도 펀더멘탈 따라가겠죠. 네. 근데 카카오페이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아직죠. 네. 예. 이러면 저희가 뭘 분석하거나 뭐 볼 단계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뭐 인덱스 수급 같은 거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당장은 실적 나와야 그다음에 분석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신주에 대해서 아직 뭐 그렇게
돈은 벌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뚜렷한 성장의 모멘텀을 보여주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중에 또 그 LG에너지솔루션은 편입 얘기 좀 나왔다가 뭐 편입은 안 되는데 어떤 유동성 비율에 따라서 약간 편입되는 800억 정도 뭐 유입은 된다고 합니다만 네. 이제 그런 가능성들 정도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수급 이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성장이나 또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는 게 관건, 수급보다는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도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제약바이오 마지막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슈에 지금 자리에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여러 번 하반기 주도주 성격을 가졌다라는 뭐 평가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워낙 대표님 네. 시장이 아직 확신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두들겨 가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마 성분의 의약품 관련주들도 가고 있고 뭐 임상 관련주들도 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각계 전투 양상인데 이런 패턴이 이번 달은 이어질까요? 제약바이오주 접근 전략은 어떤 포인트가 좋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섹터는 네. 섹터를 보는 게 아니라 섹터는 큰 형님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나머지 안에서 그러면 우리 움츠려 들었던 이런 재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서 움직였다가 그냥 빠질 정도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을 이제는 추세를 맞춰가면서 조금 더 보강이 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흔들리지 않는지 이거부터 네. 체크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재료 가지고 계속 또 확인해야 될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재료를 하나하나씩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박셀바이오 뭐 이런 거 강하더라고요. 네, 간암 관련돼서 임상 2-A 발음도 어려워요. 네. 3상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 통상 이 3상에 대한 확신을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이쪽에서는 네. 가장 큰 모멘텀으로 3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 3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이오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3상 들어갈 때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보통 2상 한 A에서 B 단계로 넘어갈 때 네. 우리 정도까지 본 효능이 있으니까 우리 거 사갈 사람 이렇게 하죠. 그 지금 진행 상황이 좋다. 그래서 오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제학술 대회에서 2-A 관련돼서 얘기를 네네. 할 거고 거기서 그러면 다들 학술지 보고 특히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는 네. 요즘 이쪽이 돈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이 다 내 몸 챙기느라고 예. 제약바이오 쪽에 돈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번 돈 가지고 벌써 지금 큰 금액의 M&A가 미국에서는 2건이나 일어날 정도로 그러면 관심이 많은데 좋은 기술이네? 그러면 우리가 사야지라고 하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성과들은 연결되긴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또 하나씩 보고 가나면 어디가 보다 네.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임상 단계가 너무 높아지면서 리스크가 커진 거는 지금 접근하기 어렵다면 조금 더 편한 쪽으로는 시선 돌려보면 괜찮은 쪽 없을까요? 그 중에 그래도 네. 한 말씀드렸던 건 HK 이노엔이 지금도 그나마 괜찮다? 파이프라인 충분히 갖고 있고 거기서 이번에 또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중국의 로열티 받게 생겼더라고요. K캡. 네네. 역류성 식도염 이쪽에 대해서는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쪽으로는 그나마 조금 부담스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5개 키워드 선정을 해봤는데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원픽이 좀 가장 조금 기대감이 높은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서 선정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걸까요, 오늘도? 설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바뀝니다. 첫 번째 네, 첫 그러면? 번째 겁니다. 건설주에서 그러면 저희 한 2종목 정도 이야기 깊이 있게 해본 것 같은데 어느 종목 그중에서 원픽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냥 가장 싼 종목, 메리트 DLES가 있는 종목? 예. 그 정도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 때까지는 일단 적어도 보자라고 그럼 화요일? 보시면서 네. 일단 지금 패턴이면 정말 많이 하락했고 횡보했습니다. 네. 하다가 이제 움직이는 정도다 보니까 추가 흐름들 쪽에 좀 더 무게를 삼으면서 아마 이제 변동은 커질 수 있겠죠. 네. 이건 주의를 하시면서 지금 가격대 부분 뭐 나쁘지 않다고 45,000원대 정도 한번 괜찮다? 보고 있고요. 다음 저항 때는 53,000원대 정도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4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